안녕하십니까, 비전교육학입니다. 오늘 교육 사회 영역에서 저와 공부해볼 파트는 학력의 팽창과 학력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. 이 학교 팽창 혹은 학력 팽창과 학력 상승의 원인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과잉 학력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학력 상승과 과잉 학력은 의미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. 학력 상승은 뭐냐면 사회의 평균적인 학력이 상승하는 걸 학력 상승이라고 그래요. 하지만 과잉 학력은 뭐냐면 학력의 수요에 비하여 학력이 공급이 초과하는 영상을 의미하는 겁니다. 즉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직업이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과잉 학력이라고 그러는 거죠. 그래서 학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과잉 학력까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들이 있어요. 즉 학력이 쭉 왜 상승하게 되는지, 사회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인간의 학력 욕구가 상승해서 학교가 팽창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쭉 상승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수준보다 낮은 지위나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과잉 학력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데,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있고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도 있다는 거죠.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팽창, 학력 상승의 원인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학력 상승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, 두 번째는 과잉 학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냐 설명하지 못하냐, 그 부분에 차이점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과잉 학력과 연관돼서 우리가 나오는 개념들이 뭐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, 뭐 학력 유턴 현상, 그 다음에 뭐 졸업장벽,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.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개념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. 이렇게 학교 팽창, 학력 상승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습 욕구 이론, 기술 기능 이론, 지위 경쟁 이론, 마르크스 이론, 국민 통합론. 즉, 이 5가지 이론들은 각각의 나름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학력이, 평균적인 사회 학력이 상승하는 요인들을 설명해 나가는 이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학습 욕구 이론은 어디에 치중을 두고 있냐면,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욕구인 학습 욕구의 그 기준을 두고 이 팽창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. 지금 무슨 말이냐면, 인간은 욕구의 위계를 이루고 있는데 인간의 상위 욕구에 존재하는 게 바로 지적 욕구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자아 실현, 뭐 지적 욕구, 그 다음에 뭐 미의 욕구, 이런 그 메슬로우 욕구 위계설에 따른 그 상층의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욕구의 특징이 뭐냐면, 만족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되면 만족될수록 더 그 욕구가 커진다는 거예요. 우리가 학습 욕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배우다 보면 이런 부분에 배우면서 흥미를 느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걸 궁금해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라면 그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욕구로 봤을 때 학습 욕구는 만족될수록 커지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될수록 이런 학습 욕구는 상승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. 왜? 기본적 욕구가 다 만족될 테니까.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뭐 생리적 욕구, 뭐 안전 욕구, 이런 것들은 사회가 발전하면 다 만족이 되어 가거든요, 자연스럽게. 그러면 사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안정기가 되면 이런 학습 욕구가 커지게 될 거고, 그럼으로써 학력이 팽창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게 학습 욕구 이론입니다. 기술 기능 이론은 뭐냐면 사회와 학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기능론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죠. 즉 사회에서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은 바로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, 어떤 혹은 사회적 관계,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다 미리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죠. 근데 따져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산업사회는 더 크게 전문화,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사회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사회화의 어떤 수준도 높아지겠죠. 그러다 보니 학력 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게 기술 기능 이론입니다. 다음 지위 경쟁 이론은 지위 경쟁 이론은 이제 사회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. 지위는 한정되어 있어요.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지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지위에 도달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사회주의랑 똑같은 거죠. 왜?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이다.
그런데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. 이 사유재산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이미 이 사유재산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태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. 부르주아 계층들이. 그것과 마찬가지예요. 지위경쟁이론도 지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정이다. 그러면 이 한정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할 거냐? 그것을 한정된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졸업장을 따기 위한 거. 더 상층의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지위 경쟁 이론을 통해서 우수한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사회적 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리하게 그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. 그다음 마르크스 이론은 뭐에 해당되냐면 이런 학력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을 자본가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. 자본가들이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학력 상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때 학력이 팽창하게 된다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일정 수준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지 자본가들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자본가들의 더하기, 빼기, 세마기 능력 뭐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노동자들이 갖추어줘야지 자본가들이 이익이 상승할 수 있어요. 그럼 그때 이 교육을 풀어주고 교육을 팽창시켜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이러한 그 자본가들의 이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교육을 팽창시켜서 실시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교육이 팽창되는 것을 마르크스 이론이라고 보는 거예요. 국민통합론은 국가가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. 그때 교육을 학교를 막 짓고 그 국민들에게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학력 팽창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학습 욕구 이론, 기술 기능 이론, 지위 경쟁 이론, 마르크스 이론, 국민 통합론 모두 다 학력 팽창의 원인을 잘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. 하지만 각각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이 놓여 있는지가 좀 다르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기술 기능 이론과 지위 경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에서 존재하는 과잉 환경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건 솔직히 지위 경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기술 기능 이론이랑 지위 경쟁 이론일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놓고 보시되 그래도 다른 이론들도 교육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서 학력이 왜 팽창하고 있냐 그거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학습 욕구 이론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차근차근 이 순서들을 한번 학력 팽창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강의에서 학습 욕구 이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.